국가인권위 내부망에 올라온 한 문장.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것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이건 갈등이 아닙니다. 조직의 양심이 터진 비상벨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창호 위원장, 그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아닙니다. 바로 반인권 그 자체였죠. 성소수자 혐오, 여성 비하, 차별시정 방해, 반인권 강연까지 완전히 총체적 재앙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서 시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윤석열, 김건희 방어권만 챙겼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될 자리가 권력 보호용 방패가 됐죠. 김용원 상임위원 똑같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집단 선서 거부하고 퇴장, 구치소 조사를 측근 불러 강행, 이거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조직 운영 아닙니까?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 특별 감시, 신뢰 추락, A등급 붕괴 위기, 해외에서도 한국 인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권위가 내란 옹호 기구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국가인권위,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이제 그만하십시오. 즉각 사퇴하십시오. 수미사이다. 오늘은 인권의 적 안창호와 김용원 사퇴하라 였습니다. 네,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해안을 구해보는 시간이죠. 바로 정규재 시선입니다. 오늘도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저는 겨울 좋아해요. 네. 아, 가을의 남자가 아니라 겨울의 남자셨군요. 겨울엔 겨울이 좋고 가을엔 가을이 좋고. 역시. 사계절이 다 좋습니다. 네, 사계절이 다 좋으신 주필님과 함께 오늘. 겨울에는 우선 쨍하고 날씨가 얼어붙으면 상쾌하죠. 아, 그 청량한 바람이나 그런 기분이 상쾌하죠. 좋죠. 예, 쨍하는 느낌. 네, 겨울에 또 미세먼지도 좀 덜해서 시베리아 바람 때문에 한번 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계속 강행 행군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같이 먼저 보시고 시작할게요.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가는 게 과연 우리 당내에 득이 있을까라 지도부가 우크릭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그 부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반드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스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잘못된 일을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왜 본인이 피합니까?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외면하고 갈 수 없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도 당의 다수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을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정당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그 선거일 텐데요.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도 최근에 뭐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뭐 거의 박민영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행보를 보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쭉 강경으로 갔고요. 아마 이제는 강경에서 조금 돌아설 모양이죠. 통합으로 가자 뭐 이렇게 돌아설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통합으로 가자는 움직임으로 이제 터닝을 곧 할 겁니다. 이때까지의 장동혁은 잊어달라 하고 통합으로 간다 하고 터닝을 할 텐데. 네, 점 찍고 바뀌는 건가요?
저는 또 신장기업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 신장기업이 또 그냥 그대로고 간판만 간판만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뭐 곧 이제 그 12월 3일 군사 변란의 1주년이 되죠. 예. 그래서 곧 이제 아마 그 군사 반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아마 국힘당의 변신이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만은 네. 그리고 또 뭐 이준석 개혁신당과 또는 뭐 소위 이제 나는 황교안이다 저 그림은 네. 제가 볼 때는 잊어달라고 부탁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통합적인 보수 정부를 아우르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고 곧 이제 변신할 텐데 그 변신이 누가 보더라도 진실되게 보이지 않죠. 아. 네, 이제까지 나는 황교안이다 하고 왔던 당이 네. 갑자기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뭐 통합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엇하는 통합인가 하는 질문들이 당연히 따라 나오죠. 그래서 국힘당은 아직도 그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의 붕당이나 어떤 그 집단으로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그 공적 기구로서 정당이 되기에는 아직도 편협하고 외골수고 만약 이념적 좌표가 없고 지나간 악을 옹호하고 지나간 악을 다만 우리 편이었다고 해서 옹호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계엄을 사과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한테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선거를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국힘당 안에는 소수지만 진정한 어떤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소수파가 되어 있죠. 워낙 이제 당을 포위하고 있는 분들이 소위 당원들이 이제 윤어게인이 많고 네. 또 굉장히 강한 어떤 여전히 이제 이재명 정부와 불타협의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일부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내걸어도 잘 안 될 거로 봅니다. 저는 이 통합이라는 것이 우선 뭐 통합을 얘기하고 선거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국힘당이 먼저 정확한 정당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또 제대로 된 정당이 되려면 몇 가지 거쳐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 이 국힘당은 아직도 소위 민주주의의 풀뿌리 정당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 오비들의 정당입니다. 권력기구 오비들의 정당, 검사, 판사,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황교안, 황우려, 황교안 뭐 이때까지 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원내대표 심지어 계엄이 끝나고 비상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그때도 권영세, 권성동 검사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당, 판사당, 전직관료당 네, 맞아요. 이 오비당이라고 하는 권력기구 오비당이라고 하는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나는 황교안이다고 외치다가 갑자기 통합을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정상적인 정당으로 보수당이 거듭나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어렵지 않겠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시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죠. 사실 국힘당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들이 탄핵했던 일에 대해서조차도 침묵하고 있죠. 네. 말하자면 제일 중대한 오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좀 더 엄밀한 의미로 거슬러 가면은 박근혜라고 하는 제야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부터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러 정당들이 뭐 민주당도 그렇고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근데 박근혜 탄핵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거듭된 패착 또는 거듭된 외골수로의 말하자면 극우로의 드라이버가 났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반성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도 역시 판가리로 그저 당명을 또 바꿀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판가리로 나서는 거다. 간판만 갈아 끼우는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간판만 갈아 끼운다 하셨고 아까 검사당, 판사당 이제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다 네, 얘기하셨는데 권력기구의 오비당이죠. 오비당. 네. 권력기구 오비당 중 하나가 아까 얘기 일부가 판사당이잖아요. 나경원 의원 판사 네. 출신인데 장동현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나 부정선거로 우리가 배척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나경원 본인이 윤핵관입니다. 나경원 본인이 윤핵관인데 무슨 윤핵관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무슨 윤핵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곤란하죠. 네. 아니 근데 언제 나경원 무슨 뭐 이런 뭐 원희룡 무슨 뭐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들어본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지금 말하자면 점점 비루해지는 국힘당의 주인이었잖아요. 주인 노릇을 해왔죠. 그 본인이 스스로는 말하자면 12.3 쿠데타가 난 이후에 소위 내란 수괴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어처구니 없는 군사 쿠데타를 도모하는 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를 거부하고 네.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 본인이 윤핵관입니다. 본인은 나는 윤핵관이 아니야. 나는 전한길이 아니야. 나는 황교안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바로 그 본인들이 전한길이고 본인들이 윤핵관이고 본인들이 뭐 황교안이고 그런 집단들이죠. 예. 네, 특히 김예지 의원에 대해 박민영 대변인 그런 이제 장애인이나 이제 여러 가지 혐오 발언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전환기 말씀하신 전환기 같은 경우 김예지 탈당하라. 나경원 같은 경우는 나는 윤어게인과 연대를 하겠다. 이 연대가 내 윤핵관이 이미 자체가 윤어게인인 예. 거죠. 연대. 예. 그럼 이 전환기의 이런 발언들과 나경원 이렇게 연대하고 탈당시키고 이런 국민의 모습들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런 해프닝까지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뭐 그런 것들은 역사와 함께 뭐 이 걸러져야 될 하나의 그 하수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부터 하수구에 관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전한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개인으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한길 같은 분들이 자연인으로서 혼자서 무슨 얘기를 떠들든지 그 관심을 끄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공당의 결정 문제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토론의 대상이 되고 전환길까지 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거리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국힘당의 괴멸적 상황을 드러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결별을 해야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힘당의 괴멸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걸까요? 우파 유튜버 연대를 위해서 전환길이 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국회 대관을 바로 나경원 의원이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거 다시 뭐 백골단 회견을 반복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우파 그 유튜브 중에 참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12.3 쿠데타 사건과 떨어져 있는 우파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네.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전한길 본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소위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음모론 네. 또는 5.18에 대한 북한의 장난이라고 하는 음모론 이런 음모론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이 국힘당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국힘당뿐만 아니고 서로가 증오하고 서로가 반대하고 서로가 격렬히 대립하다 보니까 점점 상대를 괴물로 만드는 습관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국힘당은 민주당을 말하자면 종북 반대한민국 괴물들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쪽은 또 국힘당을 쿠데타 나오고 권력에 타고 민주주의라고는 모르는 말하자면 어떤 괴물 같은 히틀러 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국힘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까지 다 뒷조사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똑같이 우리 민주당이나 국힘당이 굉장히 음모론적 세계관에 지금 노출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빨리 좀 물밑으로 가라앉기를 바랍니다만은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황토물을 휘저으면 도로 그 올라오죠. 그 구정물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또 시작되는 것 같다는 걱정들이 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보수에서 어른 중에 한 분이 바로 조갑재 대표님이실 텐데, 네. 대표님,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국민의힘 이대로 가기 좀 힘들다. 제정신파와 제정신이 아닌 파가 있다. 그래서 장동혁이 한동훈을 질투한다. 여러 가지 지금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국힘당은 소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이념 대립을 하거나 또는 제대로 갈등을 겪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분열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깨지고 당내에서 더 논쟁들이 생기고 당내에서 소위 국힘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치열한 논쟁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국힘당은 예를 들어 장동혁이나 뭐 윤석열이냐 아니면 한동훈이냐 아니 인물 중심의 그런 그 마치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또는 소위 소영웅주의적 세계관에 여전히 몰입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국힘당 스스로가 이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고 교육이 제대로 되고 말하자면 보수로서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는 이 한 국가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사이에 일정한 그 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보수는 돈을 버는 사람이고 진보는 돈을 나눠 먹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뭐 20세기 민주주의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수는 우파는 돈을 벌자는 주의고 네. 말하자면 좌파는 돈을 나누자는 거죠. 주의입니다. 그런데 벌어야 나누죠. 그쵸. 벌어야 나누는데 파이를 키워. 그 버는 방법에 대한 또는 국가가 무언가를 축적해 나가고 문명의 진보를 쟁취하는 그룹은 보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를 소위 이제 좌파 또는 진보파들이 나서서 좀 치유해 나가는 이제 그런 보완적인 과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둘 다를 하려고 그러죠. 물론 둘 다를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보수가 완전히 괴멸 상태죠. 그러니까 보수가 다만 지역적으로 전라도대 경상도의 분열 같은 이런 거 한 축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아닌 맞아. 지역 정당들의 병립 같은 인상만 주죠. 그래서 보수가 사실은 이념적으로 또는 적어도 정당의 형태는 갖추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보수는 그야말로 전직 권력기구의 오비당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권영세, 권성동의 소위 과두지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에게 표를 얼마를 주느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굉장히 그 말하자면 당원 문제에 대한 당원 처우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표를 당원표와 대의원. 그 대의원들의 표를 어떻게 하느냐고 굉장히 논쟁입니다만은 또 뭐 개딸 이런 것들이 늘 논쟁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국힘당에는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예 국힘당은 의사결정을 소수의 과두지배 체제가 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그 당내 어떤 그 이너서클이 구성이 되죠. 검판사들로 연결이 되는 이심전심으로 법조 출신들의 그 어떤 강고한 회의체가 성립이 돼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회의체가 이제 그 당이 지배하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 당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지지자가 있는 거죠.
지지자가 있고 그 과도 지배 체제가 명령하면 따르는 신민들이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국힘당은 그 당성을 회복하는 거, 민주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적어도 물론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하고는 뭐 역사를 보거나 어느 국가에서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소위 민중이라는 개념으로부터는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 주장하는 이론 자체가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중성을 극복하고 민중성을 지향하자는 게 보수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로부터 보수를 재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민주사회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민주성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기구 오비들이 자기들이 짬짬이를 소유해서 과도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권력 구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권성동, 권영세 체제가 물러나고 또 뽑은 게 또 판사 출신인 장동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은밀한 내부의 그 이너서클 속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쇼입니다. 나머지는 쇼를 하는데 불과한 정당이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붙고 이론 논쟁을 벌이고 아까 조갑재 선배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말하자면 재밌게 표현했습니다만 제정신인 당과 제정신이 아닌 네. 파와 이렇게 네.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 두 파 또는 또 분열되면 뭐 4-5개의 난립하는 정당 내의 어떤 분파들이 되겠습니다만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 또 통합 이런 얘기가 또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윤핵관들이 윤어 개인이 당을 지배했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체제는 선거를 못하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여러 가지 쇼를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과도 지배 체제의 간판가리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직도 국힘당은 정당이란 무엇인가라고는 본질의 질문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당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충수와 괴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정당이 돼버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 결국 선거에서 이게 하나만한 선거 아니냐, 내부에서도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켜보고요. 또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선거는 또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6.3 대통령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 놀랍게도 국힘당에도 만만치 않은 표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봤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면 이 정치 대결 또는 정오심 이런 것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야 국힘당 비판하다가도 막상 찍을 때 되면 꼭 찍죠, 이번을.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를 할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글쎄요, 그 예단하기는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들께서 이제 누가 어떤 정치인이 국민을 가득 담고 행보를 보이는지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또 패스트트랙 사건이 어제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지만 예전에 검사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99만 원 맞춤 불기소에 처분했던 사건. 좀 기시감이 들었던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맞춤 국민의힘 의원 유지 선고가 아니냐 이러한 해석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 것 자체는 저는 썩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국힘당이 말하자면 여당일 때 만든 법이거든요. 네. 근데 국힘당이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깨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응분의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될 텐데 사건이 난 지 지금 5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6년이나 지나서 도대체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사람들 기억에
희미해져 있는 도대체 6년이나 지나가지고 1심 판결이 나온다는 게 넌센스죠.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 사법부의 문제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법부가 그래도 여전히 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저는 형량 자체는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 배치를 내려놔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 판결이 너무 늦어져서 네. 6년이나 지나서 네. 도대체 아마 지금 뭐 젊은이들은 그 무슨 사건이었는지도 이제 모를 기억이 안 나죠.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런 법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떻든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유일하게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인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근데 어떻든 국힘당이 자기가 만든 여당일 때 만든 법을 자기들이 바이올레이션 했다는 것은 어떻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의 어떤 심각성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을 만들어 놓고 국힘당은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어요.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국민들로부터 유리된 정당이고 정치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그 확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법정에서조차도 마음 편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저런 노력의 절반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아마 그런 사태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말하자면 의석을 얻기 위한 노력은 죽으라고 안 하고 네. 예? 말하자면 단순하게 폭력적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막으려고 하는 네. 그런 탈헌법적인 네. 탈법률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국힘당은 제가 볼 때 그 물론 당이라는 게 뭐 주인이 있고 손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국힘당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 법조인 출신인데도 왜 이렇게 이 법과 멀리 떨어져 계시나 네. 하는 법이 요구하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는구나. 이분들이 원래 법과 따로 노는 법인가? 대개 검사 판사들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법은 자기들이 그걸 들고 휘두르는 무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정신 상태, 전체적인 어떤 인식 정도가 여전히 자기들은 검판사들이어서 자기들은 법을 휘두르는 사람이지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맞춤형 판결이란 비판이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전원 유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의원 상실형이 과연 2심에서 나올까 다들 그 점을 좀 궁금해할 것 같긴 합니다. 2심에서도 높은 그 형량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마도. 예를 들어서 원래 그 1, 2, 3심을 우리가 두는 것은 네. 그 피고들을 위한 거죠. 피고들이 어떻게 하면 2심, 3심에 가서 좀 그래도 낮은 형량을 또는 진실과 다른 판결이 났을 경우에 교정할 수 있는 기회지 또는 그게 글쎄요 뭐 국회가 고발할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더 높은 형량에 가서 의원 배치를 때려야 되는 수준으로까지 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론스타 이번에 우리가 완전 승소를 했다면서 정부에서 이제 김민수 총리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모피아 어떤 그 조직적 네트워크 개입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총체적으로 이 론스타 승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론스타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어떤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개 이제 진보 또는 좌파 진영에서는 외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태도들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데, 론스타 자체에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네. 법으로 엄단해야 되는 사건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뒤처리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이 론스타를 경영권을 다시 매각하는 데 영향을 주었죠. 이제 그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론스타가 그 법이고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한 거는 처벌은 처벌대로 받겠지만 그 매각 자체를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지연시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떻든 그 우리 법무부가 쭉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하고 사실은 그 소송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었어요. 그 론스타 측의 소송이.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우습게 보고 달려든 거죠. 이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어따 대고 감히 국가를 상대로 정권 투자자 주제에 달려든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표현은 썩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명할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의 권리나 국가의 권리나 사실 법 앞에서는 동등한 것이거든요. 어떻든 형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떻든 뭐 지난 정부가 적절하게 수를 했고 또 이 정부 들어서 법무부의 그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태클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한동훈의 공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 엉터리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 부당했다고 하는 엉터리 주장을 가지고 박근혜를 탄핵했거든요. 그렇죠. 탄핵하고 구속을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 한동훈은 사실 기업의 뭐 국익에 엄청난 파괴적 손실을 안긴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뭐 론스타 문제 하나 가지고 아이고 한동훈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제가 2시간, 3시간을 토론을 해도 참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얘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네, 한동훈 론스타 승소에 숟가락 얻지 말고 사과해라 이렇게 공식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한 행보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규재 시선 정규재 주필님과 함께했습니다. 주필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